내년부터 2년 동안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자격을 갖는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북한 문제 등에 있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얼마나 외교 역량을 펼칠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친절한 뉴스에서 오승목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과 비상임 이사국들입니다. 보시는 화면 오른쪽 비상임 이사국 5개 나라가 올해까지 임기인데 뒤이어 이 자리를 맡을 나라들을 이번에 뽑았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됐습니다. 아프리카의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그리고 중남미의 가이아나도 뽑혔고요. 동유럽은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경합을 벌였는데 슬로베니아가 압도적인 표차로 뽑혔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라고 하죠. 유엔은 전체 회원국 총회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안보리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회원국에게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인데요. 국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조사해 조정과 해결을 권고하고 군대 파견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침략자에겐 경제 제재를 가하죠.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도 여기서 선출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우리나라에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나자마자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을 한국에 파병하도록 결정한 곳이 안보리입니다. 또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뒤 대북제재 결의안을 해마다 갱신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 P5라 부르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로 바뀌지 않죠.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은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해마다 5개국씩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이 3번째고요. 비상임으로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는 일본인데 지금까지 12번 선출됐습니다. 안보리의 최종 결정을 거부할 권한은 상임 이사국만 갖기 때문에 비상임 이사국은 안보리의 허수아비 아니냐 이런 평가절하도 있지만 15개국 가운데 7개국 이상이 반대하면 안건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또 상임 이사국들이라고 하나로 똘똘 뭉치지는 않죠. 지난주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3국을 탓했습니다. 一味指责某一方，把所有的责任都推向某一方，是建设性的吗？显然不是。这样做只会激化矛盾，加剧刺激。 как мы вынуждены раз за разом отмечать, продолжает развиваться по замкнутому кругу. 그러자 미국과 일본이 질타하며 맞섰습니다. Council's silence. It is unbelievable that the two members of this council expec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to stand idly by. Continued silence and inaction by the Council against repeated violations by North Korea. North Korea taking full advantage of the Council's silence.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상습적인 거부권 발동으로 안보리가 좀처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처음으로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책임을 계속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에게 떠넘기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이 안보리 자리에 함께하죠. 이런 진영 대립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 북한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얼마나 확산시킬 수 있을지 우리나라가 외교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